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은 누구 생일이든 무조건 다 모여서 생일잔치 대신 점심 식사를 함께 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생일날 모인 거였고요.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큰 소리라 자고 있던 아이도 울기 시작했고 안방에서는 시아버님이 달려 나오셨어요. 저도 당연히 아이에게 달려갔고요. 방문을 열어젖히자 남편은 반쯤 감은 눈으로 아이를 달래고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신우가 엎드려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우선 신우에게 다가가 살펴봤어요. 신우는 왼쪽 눈이 퉁퉁 부어서는 아이가 놀라진 않았냐고 묻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씩씩거리며 신우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침부터 자고 있는 사람 면전에서 혀 짧은 소리를 내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남편의 39번째 생일을 정신없이 시작했네요. 저희 신우가 아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부터 조카 얼굴 본다고 자고 있던 저희 남편 옆에 있던 거였고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이 밀쳤다고 했어요. 결국 신우는 그날도 가족들에게 구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눈도 아프고 속도 상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신우는 배시시 웃고 넘기더군요. 그러면서 그날 점심 식사도 신우가 거의 혼자 하다시피 준비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 당시 저희 남편은 39살, 제가 34살이었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아래인 37살이었고요. 세상 그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신우였지만 아직 미혼이라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를 참 많이 이뻐해 줬습니다. 저희 신우는 한식 요리사입니다. 요리 자격증도 엄청 다양하게 갖고 있고요. 당연히 불러주는 식당도 많아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형 한식당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어요. 워낙에 요리를 좋아하고 손맛이 대단했으니까요. 저도 신우가 해주는 음식을 여러 번 먹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좋아하는 새콤한 바지락 비빔밥도 해주고 심지어 조카 이유식도 직접 해줬으니까요. 그래서 전 생일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생일날 시댁에 가면 신우가 한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남편 생일에도 신우가 차려준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루 전날부터 굶고 갔을 정도로 음식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신우는 항상 음식 준비를 하면서 그와 얽힌 옛 이야기를 자주 해줬어요. 평범한 떡볶이부터 해물파전까지 그때 무슨 일로 먹게 되었고 누구랑 함께 먹었는지 전부 기억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 첫사랑 이야기부터 최근 만난 남자까지 신우의 연애 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지금껏 남자를 안 만난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인연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 신우가 마음고생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더라고요. 마지막 남자는 6년 전에 만난 남자라고 했어요. 그땐 제가 남편과 결혼 전이라 직접 보진 못했죠. 직업군인인 남자였는데 자기가 집안 장남이라고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의 여자가 좋다며 그렇게나 저희 신우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쪽 집안에서도 신우를 보자마자 엄청 좋아했고요. 병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음식도 해다가 주고 간식들도 챙겨다가 강원도에 있는 부대까지 찾아가서 전해주고 올 정도로 신우도 그 남자를 각별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쳐서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를 발견했고 그 카페 여직원이랑 손잡고 나가는 것까지 보는 바람에 그날 이후로 곧바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그때 그 카페 직원이랑 결혼까지 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요리 잘하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니 요리라고는 커피밖에 못 만드는 사람이랑 결혼까지 했다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신우가 해준 남자 이야기는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그 뒤로 만난 남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집오고 나서 일이라 저도 다 알고 있었죠. 3년 전에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던 순박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지방에서 과수원하는 집 아들이라고 했는데 처음 사진이 오고 간 날 저도 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인 게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생긴 건 정말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보게 순박하게 생겼었어요.
잘생긴 감자같이 생긴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신우보다 2살이 많았다고 했고요. 그 당시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고요. 생긴 게 딱 사윗감이라고 하시면서 당장 만나보라고 하셨죠. 신우도 딱히 싫은 눈치는 아니었고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신우도 그렇고 그 남자도 나이가 있다 보니 양쪽 집에서 몸이 달아서 결혼을 엄청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결혼할 당사자들이 만난 횟수보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난 횟수가 더 많았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도 이미 잡아버리고 식장이며 신혼집까지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과장 조금 더 보태면 양가 부모님들이 손주 이름까지 다 정해놓으신 것 같았죠. 엄청나게 서두르다가 결국 탈이 났고요. 여자 문제였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확인된 것만 5이 넘었습니다. 얼굴만 순박하고 허리 아래쪽은 달랐는지 그것도 지인이 알려줘서 결혼 직전에 간신히 멈출 수 있었네요. 그때 시부모님도 그렇고 신우도 엄청 충격받아서 그때 만난 남자는 남자라고 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가 말하는 마지막 남자는 과수원집 남자가 아니라 직업군이 나던 남자라고 했던 거였고요. 그 일 이후로 신우는 남자를 따로 찾거나 선자리를 나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옆에서 더는 강요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걱정하셨겠죠. 저도 이렇게 걱정하는데 오죽하셨을까요? 저랑 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라서 저도 직장에서 괜찮은 남자 있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신우의 짝을 찾아주려고 뒤에서 많이 알아봤지만 적당한 짝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있었는데 은근슬쩍 저에게 남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직업이나 성격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뜬금없이 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하 남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요즘도 여자 나이가 더 많으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직감했죠.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똑같이 늙어가는데 몇 년 차이 난다고 해봐야 처음에만 신경 쓰지 나중에는 다들 살기 바빠서 다 잊고 지낸다고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슬쩍 얼마나 어리냐고 물었는데 신우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있다가 혼잣말로 아직 우리 조카가 5살이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겠다며 웃는 겁니다. 그때 전 옆에서 젖병 닦다가 너무 놀라서 다 쏟아버릴 뻔했어요. 5살 연하 남자였네요. 그 당시 신우는 37살이었고 신우가 말한 남자는 32살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요리 학원에서 알게 되었다고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가끔씩 신우는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나가서 초빙 강사처럼 도와주고 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예상도 못한 거죠. 게다가 5살이나 어리다고 하니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고요. 그 남자는 부모님이 하던 음식점을 이어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음식 솜씨가 너무 없어서 학원에 다닌다고 했어요. 거기 수강생들 중에 의욕도 가장 넘치고 열심히 듣는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더군요. 저번에 한 번은 그 남자가 먼저 연락해서 자기 식당에 와서 알려줄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찾아가서 도와준 적도 있다고 했어요. 따로 만나고 그럴 정도면 이미 관계가 많이 진척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소식이 당연히 반가웠지만 그것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었으니까요. 예전에 그 감자같이 생긴 과수원집 남자 이후로 신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다 지켜봐서 저도 모르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일단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났고 나중에는 신우에게 연락이 오더니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듣자마자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왔고 알려준 음식점으로 찾아가니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 남자가 운영한다는 음식점이었어요. 멀리서 보기엔 평범한 기사식당 느낌이 나는 곳이었는데 찌개 종류가 쓰여있는 낡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부모님이 운영하다가 물려줬다고 했는데 역시나 내부 인테리어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식당 근처로 가자 신우가 미리 나와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 다른 손님들은 없었어요.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이와 함께 신우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 아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 주방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신우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마다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그 남자도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분위기만 보면 경력도 좀 돼 보이는 주방장처럼 다부진 체격에 머리도 짧게 잘라서 단정해 보였습니다. 32살이라고 해서 엄청 어려 보일 것 같았는데 그날 가까이서 보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우랑 같은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연상이고 연하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아마 그래서 신우도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엄청 어려 보였다면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았겠죠. 둘이 참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그날 식사를 마치고 신우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참 괜찮아 보이는 남자라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좋고 성격도 무난해 보인다고 하면서 칭찬해줬습니다. 그러자 신우도 엄청 흐뭇해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원래는 부모님들이 운영하시던 식당이었는데 아버님 건강이 나빠지셔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식당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부모님 식당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외동아들이라서 다른 형제에게 식당을 맡길 수도 없어서 퇴사해서 나오는 날 요리학원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가게를 리모델링을 해서 요즘 다른 가게들처럼 꾸미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는데 신우는 마치 자기가 그 음식점 주방장이 된 것처럼 주방은 어떻게 바꾸는 게 맞고 위생이 어쩌고 하면서 이미 머릿속으로 다 짜놓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미소가 끊이질 않았고요. 그날은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고 연하라는 사실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이야기도 함께 해줬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듣더니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부터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건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 점이 내심 걱정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몇 년 만에 하는 연애라서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러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인사드리러 오는 거라고 했어요. 양손에는 선물 상자를 가득 들고 현관문을 간신히 통과해서 우렁찬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면 넙죽 인사하는데 옆에서 봐도 좋아 보였습니다. 시댁 가족들도 점점 풀리는 것 같았고요. 그날은 하루 종일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처음 가는 딸에게 점점 얼굴에 미소를 지으셨고요. 나중에는 아버님이 먼저 술 한잔 하자고 이야기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남편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일 좋아했던 건 신우였어요. 주방에서 저와 다과상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손을 붙잡고 방방 뛰는 겁니다. 그동안 혼자 걱정했었는데 너무 다행이라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나가는 순간까지 무슨 허리에 스프링이 박혔는지 넙죽넙죽 인사를 했고요. 아버님은 손까지 붙잡으시면서 조심해서 가라고 배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가 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잡고 이런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신우가 예비 시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에게는 분명 했을 텐데 골백번도 넘게 했겠죠. 근데 너무 조용했어요. 먼저 나서서 물어보기도 힘들었던 게 신우 나이가 있어서 그 집에서 반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길래 제가 먼저 신우에게 예비 시부모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신우는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직 뵙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비 시아버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방에서 요양 중이라 뵙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전화통화는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래도 결혼인데 전화통화로 끝낼 건 아니죠.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건데 신우도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연상이라는 점 때문에 애써 괜찮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만 괜찮으면 자긴 상관없다고 했어요. 정말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과수원집 남자랑은 차원이 달라 보였어요. 예비 신랑 이야기만 하면 계속 웃고 전화라도 오면 양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통화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설렐 정도였네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괜찮다며 넘어가는 눈치였어요. 상황이 그러면 나중에 상견례 때 뵈면 어떻겠냐고 하실 정도로 예비 사위에게 푹 빠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 남자가 싹싹하긴 했어요. 선물도 챙겨서 보내오고 저희 아이 오시며 장난감도 사다가 줬으니까요. 저희 남편에게는 서류 가방도 선물하는 것 같았고 결혼 전부터 아주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신우보다 그 남자가 더 매달리는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물론 저희 신우가 사람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요. 뭐 하나 빠지는 점이 없긴 하죠. 하지만 저렇게 5살이나 어린 남자가 매달리는 모습이 제 기준에서는 이상하게 보이긴 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시댁 가족들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이런 제 생각을 남편에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우에게 꺼내보지도 못했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직접 좀 알아보기로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남편에게도 자동차 갖고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던 그 음식점으로 가봤어요. 이번에는 저 혼자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거든요. 그곳 분위기도 좀 살펴보고요. 그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음식점 근처는 한가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예 열지도 않았더군요. 내부 수리 중이라는 편말만 붙어 있고 가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 수리까진 이해가 되는데 문을 잠그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창문 너머로 보니 2달 전 제가 갔을 때랑 테이블 배치며 이런 게 완벽히 동일했었고요.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문 앞에는 내부 수리라는 편말만 걸려 있는데 그 점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어요. 다음날 제가 신우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예비 신랑은 지금 음식점 준비 중이냐고, 저번에 한다던 리모델링은 다 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내부 인테리어 계획이랑 이런 건 다 결정되었는데 자금이 문제라고 하면서 예비 신랑이 돈이 부족해서 주변 지인들을 만나며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를 듣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신우를 직접 만나 이야기했어요. 혹시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이미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신우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질문이었는데도 마치 모든 걸 다 예상했다는 듯 웃고 있는 겁니다. 신우가 제 손을 잡으며 그랬어요. 자기도 처음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초에 모아놓은 돈 하나 없다고 말했고 돈에 대해선 진작부터 선을 그어놓고 있었는데 지금껏 만나면서 예비 신랑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 문제도 자기가 물어봐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제가 갑자기 시무룩해지자 신우가 웃으면서 오전에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전에 그 음식점에 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도 음식점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내부를 살펴보니 어제 그대로였어요. 뭐가 바뀌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창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제도 찾아오지 않았었냐면서 부동산에서 나온 거냐며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혹시 신우의 예비 시어머님이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정중하게 여기 식당 주인이시냐고 여쭤봤는데 그 할머님은 손사래를 치시며 여기 식당 주인과 친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님은 건너편에서 30년 넘게 떡집을 하신다고 여기 동네에 대해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서 여기 식당 주인분들은 가게를 내놓으신 거냐고 물어보자 몇 달 전에 내놓고 외국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서 지내서 최근에 싹 정리했다고, 그 뒤로는 못 봤다고 하셨어요. 제가 휴대폰에서 신우 예비 신랑 사진을 찾아서 그 할머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 식당 원래 주인의 자식이라고 했더니 그 할머님은 이번에도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들은 무슨 아들이 있냐고, 딸만 둘인데 이번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도 딸이 임신 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급하게 가게도 정리 못하고 나간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 할머님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뭐가 되었든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다음날도 아침부터 그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파란색 외제차가 식당 앞에 오더니 거기서 익숙해 보이는 남자가 내리더군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머리 스타일을 보나 체격으로 보나 신우의 예비 신랑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나오더군요. 한 손에는 무슨 옷이랑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그걸 차에 싣고는 곧바로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쫓아가 버려 했지만 어찌나 빨리 가든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동차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날 남편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을 믿냐며 그 할머니 치매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자동차 이야기까지 꺼내자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예비 시부모님을 못 만난 것도 그렇고 우리도 결혼해본 입장에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냐고 남편에게 그 가게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가 불러서 나가봤는데 거기엔 그 남자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무슨 차를 타고 왔나 슬쩍 봤는데 신우 차를 타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신우가 운전했냐고 물어보자 그 남자는 아직 차를 못 샀다고 웃는 겁니다. 그때 본 파란색 외제차가 눈에 선명한데 그런 말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녁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올 수 있겠냐고 무조건 와야 한다며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서둘러 시댁에 도착해보니 거실에는 시부모님이 한숨을 쉬시며 앉아 계셨고 신우는 무표정으로 베란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남자가 신우 프로필을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력 있는 주방장이 들어온다고 홍보했다네요. 아주 거대한 투자회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지인들에게 몇백에서 몇천까지 받았는데 아마 그때 제가 본 그 파란 자동차도 그 돈으로 구매한 것 같아 보였어요. 돈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터라 그리 놀랍진 않았는데 30 초반밖에 안 된 사람이 참 대단하더군요. 그 음식점도 자기 식당이 아니었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런 식당을 골라다가 신우와 제일 가까운 저를 그곳으로 불러서 보는 앞에서 음식까지 차려줬던 거였어요. 저에게 점수를 따놓으면 신우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이 꽤나 자세히 알아본 것 같았어요. 평소엔 신우랑 티격태격 싸울 때는 몰랐는데 이럴 때 보면 든든한 오빠 하나 있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근데 문제는 저희 신우였어요. 예전에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웃었는데 지금은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저희 남편이 더 속상했는지 당장 내일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고 명의도용이나 다름없다며 화를 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투자자들이 신우에게 쫓아올 수도 있다고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경찰서도 갔고 변호사도 따로 만났고요. 저는 그때 만난 그 할머님 떡집에 찾아가서 다 말씀드렸어요. 할머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그 식당 원래 주인에게 메신저로 장문의 글을 적어서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결혼 준비는 중단되었고 정말 웃기게도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쪽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희 남편 손을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옆에서 봐도 엄청 건강해 보였네요. 아프다, 병원비가 어쩐다 했던 소리도 싹 다 거짓이었어요. 멀쩡한 부모까지 팔아서 저럴 수 있는지 그냥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잡혀 들어갔어요. 투자자들까지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라고 했고요. 다행히 그런 지저분한 일들이 신우에게 옮겨붙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날 이후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아이 데리고 시댁으로 갔고요. 저번엔 신우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뒤에서 그런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사기꾼 남자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나서 힘들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이든 뭐든 이제 일만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신우가 좀 추스르면 그때 제가 직접 나서보려고 해요. 저번에 그 떡집 할머니가 제 신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어울리는 남자가 하나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이는 신우랑 동갑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신우가 만난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일단 그 할머님 연락처는 잘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신우가 잘 견뎠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신우도 좋은 짝이 나타나겠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무턱대고 결혼했다간 그 투자금 신우가 다 갚았겠네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할머님이 큰일 하셨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썰대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